현관만 바꿨는데 진짜 기운이 달라졌어요. 여기 가상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의 오랜 수입 정체, 본인의 건강 문제, 이유 없이 계속되는 우울감. 모든 게 멈춘 듯한 어느 날, 우연히 들른 강연에서 풍수 그림 이야기를 듣게 됐죠. 반신반의하면서도 현관을 정리하고 조용히 그림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놀랍게도 남편은 부서 이동을 통해 월급이 오르고 본인도 작은 온라인 매장을 시작해 첫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바꾸는 건 공간부터였다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듯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를 뜻합니다. 이 입구를 어떤 기운으로 채워두느냐에 따라 돈과 사람, 기회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집안의 운을 확 바꿀 수 있는 현관, 그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이 보이는 풍경 그림. 복은 들어올 길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그림, 혹은 길이 끊긴 풍경은 무의식 중에 그 흐름을 가로막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먼 길이 열려 있거나 강이나 들판 같은 확 트인 그림을 걸라고 말합니다. 길이 열려 있으면 사람의 시선도, 기운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는 집일수록 안쪽에서라도 이 열린 그림을 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액자라도 좋습니다. 고속도로가 쭉 뻗은 사진, 꽃길이 이어진 일러스트, 심지어 논두렁길이 펼쳐진 사진도 좋죠. 중요한 건 막힘이 없는 그림입니다. 벽처럼 답답한 이미지보다 보는 순간 숨이 쉬어지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 공간에도 그런 흐름이 깃들게 됩니다. 두 번째, 기운이 솟는 산 그림. 산은 기운의 뿌리입니다. 특히 입체감이 살아있는 산 그림은 그 자체로 털을 다지는 힘을 상징하죠.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아파트에서는 뒷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정면에 도로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 흐름을 채우는 겁니다. 산 그림을 고를 땐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정면에서 산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고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은 불안정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험하고 날카로운 산은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부드러운 곡선의 산, 혹은 나무가 풍성하게 채워진 그림이 현관에 더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절감이 따뜻한 산 그림을 추천합니다. 눈 덮인 산보다 햇살이 비치는 초록산, 혹은 가을의 노란 산길이 사람 마음에도 편안함을 주니까요. 세 번째, 붉은 기운이 담긴 그림. 붉은색은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현관처럼 바깥 기운이 먼저 들어오는 공간에서는 붉은색이 방어막처럼 작용하며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풍수에서는 이를 화의 기운이라 하며 재물과 건강을 밝히는 힘으로 여깁니다. 그림으로는 붉은 해가 떠오르는 풍경, 붉은 꽃이 가득한 정원, 혹은 석양이 비치는 마을 풍경 등이 좋습니다. 단, 색이 너무 강렬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은은한 톤으로 공간과 잘 어울리는 색감인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관이 좁다면 너무 큰 액자는 피하시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엽서나 프린트 그림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그림 하나로 집의 첫인상을 바꿔보세요. 집의 얼굴이 변하면 들어오는 기운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산수와 흐름을 만드는 그림. 현관에 산이 그림이 좋다. 앞서 얘기 드렸죠? 하지만 물의 기운까지 있는 산수화를 걸면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흐름을 불러들이는 풍수적 기운이 플러스 됩니다. 산은 안정의 기운을, 물은 흐름과 재물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산수화는 단순히 풍경이 예뻐서가 아니라 기운의 통로로 선택되는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 강이나 폭포, 혹은 잔잔히 흐르는 개울이 표현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물이 흐른다는 건 곧 돈이 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그 물줄기가 집 안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구도로 되어 있다면 외부의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그림은 오히려 재물운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산수화는 가능한 현관에서 안쪽 방향, 즉 실내로 시선이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선이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부드럽고 밝은 색조의 산수화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떠오르는 새벽의 풍경, 푸른 산과 흰 구름이 어우러진 고요한 산골의 모습, 그런 그림들이 이상적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수화 또한 너무 날카로운 산맥이나 뾰족한 바위가 강조된 그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술적으로는 인상 깊을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뾰족함이 날선 기운, 즉 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은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을 줘야 하고 물은 순하게 흘러야 합니다. 이런 조화를 갖춘 산수화가 집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손으로 직접 그린 수묵 산수화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기계적으로 복제된 그림보다는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수화 하나 걸었을 뿐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풍수란 게 원래 아주 미묘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체감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림 하나로도 삶이 바뀐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5번째, 연꽃 그림. 마음을 맑게, 기운을 밝게.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어떤 더러움도 묻히지 않죠. 그래서 예로부터 깨달음과 정화, 그리고 귀한 기운을 상징하는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현관에 연꽃 그림을 걸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기운을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꽃이 가진 힘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현실적인데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면 현관부터 어떤 정화의 기운이 느껴지면 참 좋죠. 연꽃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시선을 맑게 해주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흰 연꽃이나 연한 분홍빛 연꽃이 그려진 그림이 이상적입니다. 붉은색 계열보다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좋고 연꽃 주변에 물결이나 하늘, 잎사귀 등이 조화롭게 배치된 그림이 더욱 풍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림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한 포인트로 느껴질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크면 오히려 시선을 압도해서 기가 눌릴 수 있거든요. 연꽃은 또 다른 상징으로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안에 기쁨이 많아지고 걱정보다 웃음이 늘어나게 돕는 그림이죠. 특히 가족 간의 다툼이 잦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 연꽃 그림이 그 공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연꽃 그림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죠. 현관은 모든 기운이 처음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미 차분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진다면 집 전체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현관에 걸린 그림 하나가 온 집안의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셈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림이 조용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기운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조용히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